안녕하세요. 민지의 꿀사연입니다. 즐겁게 감상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그럼 사연 시작해 볼까요? 저는 20대 중반 직장인이에요. 공장에서 일하면서 경기도의 한 지역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집 떠나서 타지에서 혼자 생활하는 게 좋은 점도 있지만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생활비 문제 같은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혼자 지내는 외로움이라는 게 가장 컸어요. 그런데 요즘 저의 이런 외로움이 싹 해결이 되어버렸는데요. 바로 1층에 사는 옥자 할머니랑 아주 가깝게 지내고 있거든요. 사실 가깝게 지내는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이에요. 민망하긴 한데요.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그런 관계가 맞아요. 옥자 할머니는 올해 칠순인데 어찌나 정정하신지 몰라요. 시골 마을에서 제가 알고 지내던 할머니들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죠. 솔직히 말해서 50대 후반인 엄마보다도 옥자 할머니는 더 체력이 왕성하신 듯 해요. 할머니는 느지막에 저랑 연애하는 재미에 푹 빠졌는지 하루가 멀다 하고 밤이면 저를 찾아오곤 하는데요. 저도 할머니랑 그런 시간을 보내는 게 좋아서 어느 순간부터는 밤이 기다려지기까지 하더라고요. 물론 처음부터 옥자 할머니랑 그런 관계로 지내려고 했던 건 아니었는데요. 어찌 보면 할머니의 꼬임에 제가 넘어간 거죠. 할머니는 나이만큼 정말 얼마나 능숙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를 엄청 만족시켜주고 재밌게 해주는 편이에요. 민망하기는 하지만 매력 넘치는 옥자 할머니와의 이야기 솔직히 다 털어놓아 볼게요. 저는 공부를 썩 잘하지 못해서 대학을 나오지는 못했어요. 친구들 따라서 전문대학이라도 가려면 갈 수는 있었는데요. 다들 본인이 잘하는 게 있는 거잖아요. 저는 공부는 제 길이 아닌 것 같아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돈을 벌려고 했죠. 그런데 막상 사회에 나와보니 세상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더라고요. 고등학교 시절에는 닥치는 대로 일만 하면 돈이 벌릴 줄 알았는데 현실은 달랐어요. 아무 기술도 없으니 선택할 수 있는 일자리는 한정적이었고요. 제 고향이 시골이다 보니 선택할 수 있는 일자리가 손에 꼽히더라고요. 집안 농사일을 돕기도 하고 집 근처에 있는 작은 규모의 공장 같은 곳에서 시간만 보내다가 군대까지 다녀오게 되었고요. 그 무렵에 저는 고향 시골 마을을 떠나서 도시로 나가보기로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공장 일을 해도 도시에 있는 큰 공장에서 일을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월급도 훨씬 많이 주는 것 같았고 도시에서의 삶에 대한 막연한 동경 같은 것도 있었죠. 부모님께 도시에서 직장을 잡아보겠다는 말씀을 드렸더니 엄마는 처음에는 저를 말리셨어요. 타지에 나가서 고생하지 말고 집에서 농사일이나 도우면서 사는 게 어떻겠냐고요. 그런데 아빠는 어느 날 저녁인가 막걸리를 같이 한잔 하자고 하시더니 집 걱정은 하지 말고 도시로 나가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사내 자식이 도시에서 자리를 잡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면서요. 그러더니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생활비도 보태주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 있죠. 제가 삼형제 중 장남인데 아빠는 저보고 먼저 도시에 나가서 자리를 잡고 있으라고 하셨어요. 동생들 두 녀석도 때가 되면 시골을 떠나게 하실 생각이라면서요. 그런 아빠의 응원 덕분에 저는 마음 편히 시골을 떠날 준비를 할 수 있었어요. 그때부터 한동안 인터넷으로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고요. 몇 군데 공장과 면접 약속을 잡고 경기도의 한 지역으로 올라가 보게 되었어요. 이름 있는 회사의 공장들이 몰려있는 곳이었거든요. 그곳에서 몇 군데 면접을 보고 운 좋게도 두 군데에서 합격 소식을 듣게 되었고요. 그 중에 더 근무 조건이 좋아 보이는 곳으로 결정을 내리게 되었어요. 월급도 나쁘지 않았고 숙소가 있어서 지낼 곳 문제도 한 번에 해결이 되었죠. 가장 마음에 들었던 점은 회사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만한 곳이라는 점이었어요. 집에 취업 사실을 알렸을 때 회사 이름을 듣고는 부모님이 어찌나 기뻐하시는지 조금 민망하기까지 했네요.
저는 처음에는 2교대로 근무를 했는데요. 몇 주 동안은 야간조에 들어갈 때가 참 힘들었어요. 생활 패턴이 바뀌는 것도 힘들었고 적응하느라 꽤 고생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점을 제외하고는 다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월급도 꽤 많이 받는다는 기분이 들기도 했고요. 사내 식당도 있었는데 뭐든 잘 먹는 제 입맛에는 음식도 꽤 맛있게 느껴지는 편이었거든요. 그렇게 한 2년 정도는 정말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공장 일에만 매달렸던 것 같아요. 월급 타면 부모님 용돈하시라고 10만 원, 때로는 20만 원을 집에 보내드리기도 했고요. 기본 생활비 빼고는 알차게 돈을 모아가기 시작했죠. 그 무렵 공장 숙소에서 지내는 게 나쁘지는 않았는데요. 아무래도 방을 여럿이서 쓰다 보니 불편한 점도 조금 있었어요. 결국 언젠가부터 나만의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2년 반쯤 근무하고 나니 공장 부근에 작은 원룸 하나 정도는 얻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한동안 인터넷으로 부동산 사이트를 뒤적이다가 공장 근처에 있는 빌라 3방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사진으로 봐서는 낡아 보이기도 했는데 월세가 저렴했고 방도 널찍한 게 그곳에서 지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저는 부동산에 전화를 넣어보게 되었고 그 집을 보러 가게 되었네요. 한 층에 한 가구씩만 있는 구조였는데요. 제가 보게 된 집은 2층이었어요. 3층은 주인집이 살고 있다고 했고요. 확실히 건물은 엄청 오래됐기는 하더라고요. 동네가 외지기도 했고 겉에서 봤을 때는 괜히 왔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그래도 주변 다른 매물들 대비 절반 정도의 월세를 생각하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었어요. 2층 안으로 들어가 봤는데요. 방이 2개의 거실이 있는 구조였는데 조금 과장을 보태면 큰 방이 운동장처럼 넓더라고요. 이미 그 방에서 자유로이 혼자 지내는 제 모습이 그려지기도 했고요. 방도 2개이니 고향집에서 동생들이라도 올라오면 자고 가라고 해도 될 것 같아서 여러모로 마음에 들었어요. 저는 부동산 아저씨에게 이 집으로 계약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바로 하게 되었죠. 그렇게 저의 첫 자취생활이 시작이 되었어요. 고향집에 있을 때도 동생들하고 방을 같이 썼고 공장에서도 다른 직원들하고 방을 같이 써왔는데요. 생각해보니 살면서 처음으로 가져보는 저만의 공간이더라고요. 처음 며칠간은 어찌나 감격스러웠는지 몰라요. 그렇게 일주일 정도 야간 근무를 마치고 처음으로 휴무를 가지게 된 어느 날이었어요. 휴일이고 해서 필요한 물건을 사러 낮에 잠깐 시내에 다녀오는 길이었거든요. 양손에는 장을 본 물건들을 가득 들고 말이에요. 집에 들어가려던 그때 빌라 1층에서 어떤 할머니가 나오시더라고요. 머리는 희끗희끗했는데 얼굴은 곱상하신 할머니였어요. 무엇보다도 인상이 참 인자한 느낌이 나면서 호감이 느껴졌죠. 할머니는 저를 보시더니 2층에 이사온 총각이냐면서 아는 체를 하셨어요. 인사를 꾸벅하고는 밤 근무를 하고 낮에 자느라 이제야 인사를 드린다고 싹싹한 체를 조금 해봤는데요. 할머니는 그런 저를 보시더니 요새 젊은 사람 같지 않다면서 방긋 웃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예전에 2층에 살던 사람은 너무 퉁명스러워서 말 걸기도 꺼려지는 사람이었다면서 예쁜 총각이 이사와서 좋다고 농담을 하시기도 했어요. 그게 옥자 할머니와의 첫 만남이었네요. 양손에 짐이 있다 보니 저는 또 뵙겠다고 인사를 드리고 올라가 보려고 했는데요. 할머니는 그런 저를 보더니 대뜸 감자 좋아하냐고 물으시더라고요. 방금 감자를 쪘는데 먹어보겠냐면서요. 저는 짐 올려놓고 1층에 들르겠다고 했더니 할머니는 그러라면서 저에게 가보라고 손짓을 하셨죠. 할머니들이라 인심이 삭막하지가 않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야 시골 마을에서도 자주 마주치곤 했으니 저는 1층 할머니가 낯설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같은 빌라 사는 사이가 되었으니 인사도 드리고 또 감자도 얻어먹고 하면 좋잖아요. 짐을 집 안에 대충 내려놓고 1층에 내려가 봤는데요. 할머니 집에 들어갔더니 의외로 집안이 엄청 깔끔하게 꾸며져 있었어요. 저는 집이 너무 아기자기하고 예쁘다고 인사를 건넸는데요. 할머니는 그 말에 씩 웃으시더니 거실에 와서 앉으라고 손짓을 하셨죠. 안 그래도 심심했는데 같이 감자나 까먹으면서 얘기나 조금 하자면서요. 감자는 막 쪄냈는지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었어요. 호호 불면서 껍질을 벗겨내는데 고향에서 먹던 생각이 나더라고요. 뜨끈한 감자를 입에 넣어봤는데 달달하니 입안에서 녹아내리는 느낌이었죠. 제가 살짝 호들갑을 떨면서 감자를 맛있게 먹는 모습을 할머니는 흐뭇하게 쳐다보셨고요. 천천히 먹으라면서 감자 그릇을 제 앞으로 쓱 밀어주시기도 했어요. 그런 할머니가 참 편하고 친근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골 마을에서 할머니들이랑 수다 떨던 실력을 조금 뽐내야겠구나 하면서 저는 할머니 장단에 맞춰드리기 시작했죠. 감자를 어쩜 이렇게 맛있게 찌셨냐고 조금 너스레를 떨어봤는데요. 옥자 할머니는 저보고 어쩜 그렇게 부침성이 좋냐면서 큰 웃음을 터뜨리기도 하셨어요. 저는 시골 마을에서 살면서 동네 아줌마나 할머니들하고 가깝게 지내던 이야기를 털어놓았죠. 시골 출신이라는 말에 할머니는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궁금하다면서 얘기를 조금 더 해보라길래 저는 썰 풀듯이 살아온 이야기들을 꺼내놓았어요. 그렇게 이야기들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대화를 나누다 보니 시간이 꽤 흐르게 되었고요. 감자도 여러 개 까먹어서 속이 든든할 정도였죠. 옥자 할머니는 제가 마음에 들었는지 그날 저녁까지 먹고 가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도 되냐고 했더니 아래 윗집 사는 사이인데 안 될 게 뭐 있냐고 할머니는 저녁밥을 맛있게 준비해준다고 했어요. 쉬는 날이기도 했고 감자도 여러 개를 주워 먹은 탓에 살짝 나른하더라고요. 그래서 올라가서 물건 사온 것 정리도 하고 낮잠을 조금 자고 내려오겠다고 했죠. 할머니는 그러라면서 제 등을 토닥여 주기도 했어요. 제가 막내 아들 같기도 하고 손주 같기도 해서 좋다면서요. 고향을 떠나서 공장 일을 시작하면서 돈도 조금 벌고 했지만 간혹 시골 인심이 그리울 때가 있었는데요. 여기 이사와서 옥자 할머니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되리라곤 생각지도 못했거든요. 할머니랑 감자 까먹으면서 1시간 정도 대화를 나눈 게 고작이기는 했는데요. 마음은 오래 알고 지낸 고향 옆집 할머니를 만난 것처럼 푸근하기도 했네요. 그렇게 그날 달콤하게 낮잠을 잔 후에 내려가서 저녁까지 얻어먹기도 했고요. 또 한참을 수다를 떨고 돌아오게 되었어요. 할아버지는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저보다 나이가 많은 아들이 둘 있다고 하셨는데요. 다들 본인 사는 게 바빠서 가끔 명절에 한 번 얼굴을 비추는 게 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쾌활하고 사람 좋아 보이는 할머니였지만 그런 이야기들을 꺼내놓는 동안은 얼굴에 살짝 어두운 기색이 보이기도 했어요. 저는 일부러 살짝 오버하면서 제가 막내 아들처럼 자주 들르고 말동무도 해드리겠다고 했는데요. 할머니는 그제야 얼굴을 풀면서 고맙다고 방긋 웃어주시기도 했네요. 말동무만 해줘도 큰 선물이라면서 오기만 하면 맛있는 걸로 저를 대접해준다고 하시기도 했고요. 그렇게 한 번의 만남이었지만 저는 옥자 할머니랑 가까운 사이가 되어버렸어요. 타지에서 혼자 지내서 외롭던 저나 오랜 시간 혼자 살아온 할머니의 외로움이 서로를 끌어당겼나 봐요. 그 후로 할머니는 저만 보면 반가운지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었어요. 감자나 고구마 같은 걸 쪄놨다고 먹으러 오라고 하기도 했고요. 줄 게 없으면 어디서 생긴 건지 사탕 같은 걸 건네주기도 했죠. 그런 마음이 고마워서 쉬는 날이면 저는 할머니네 가서 같이 시간을 보내곤 했어요. 할머니 살아온 이야기도 듣고 또 제 이야기를 늘어놓기도 하고요. 제 이야기를 들을 때면 할머니는 제 옆에 착 달라붙어서 얼마나 경청을 해주셨는지 몰라요.
공장에서 일하는 게 힘들지 않냐면서 손이 거칠어졌다고 제 손을 막 쓰다듬어 주기도 했는데요. 그 손길이 날이 갈수록 조금 야릇해진다는 느낌이 들기도 했어요. 어찌나 손을 조물딱거리시는지 민망한 생각이 들 때도 있었죠. 그래도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많이 외로우셔서 이러시나 보다 하고 생각만 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인가 제가 휴무날이었는데요. 그날도 할머니 집에서 저녁을 얻어먹고 한참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죠. 보통은 저녁을 먹고 수다를 조금 떨다가 잘 시간이 되면 저는 2층으로 돌아가곤 했는데요. 그날은 할머니가 왠지 계속 아쉬운 낌새를 보이시는 것 같았어요. 아니나 다를까 시간이 꽤 되어서 올라가 보겠다고 했는데요. 할머니는 그냥 자고 가면 안 되겠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날따라 기분이 유독 적적한데 저랑 얘기하면서 같이 있으면 좋겠다고 말이에요. 살짝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워낙 가까운 사이가 되어 있었고요. 저도 할머니랑 오순도순 이야기를 하면서 밤을 보내도 좋을 것 같았죠. 그런데 할머니 집에는 침대가 없어서 잠자리가 조금 불편할 것 같더라고요. 저는 할머니 손을 잡고는 잠은 2층 제 방에 올라가서 자는 게 어떻겠냐고 말을 꺼냈죠. 제 방 침대가 편하다고요. 그랬더니 할머니는 그래도 되냐면서 방긋 웃으시더라고요. 그렇게 그날 얼떨결에 할머니 손을 잡고 2층 제 집으로 올라오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한 침대에 누워서 손을 맞잡고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죠. 할머니는 제 침대가 폭신폭신하다면서 아이처럼 좋아하셨어요. 한동안 속삭임처럼 우리의 대화는 이어졌어요. 할머니도 이렇게 외롭지 않게 보내는 밤이 오랜만이라면서 기분이 좋으신 듯 했죠. 이런저런 대화들이 오가다가 이야기는 짓궂은 남녀 문제 이야기도 나오게 되었고요. 그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할머니는 저에게 애인은 없냐고 물어보시기도 했어요. 맨날 공장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던데 만나는 사람은 없는 거냐고요. 저는 장난삼아 할머니를 만나느라 다른 여자 만날 시간이 없다고 농담을 던졌는데요. 할머니는 제 팔을 살짝 때리면서 못하는 농담이 없다고 핀잔을 주기도 했어요. 할머니는 자고로 남자는 여자랑 종종 풀어줘야 하는 건데 저에게 마음에 두고 있는 아가씨도 없는 거냐고 물어보셨죠. 제 나이가 한참 때라 쌓아두면 병 된다면서요. 저는 공장 다니고 하느라 여자를 만날 일이 없다고 아쉬운 듯 푸념 섞인 대답을 해버렸죠. 여자를 만나보고 싶기도 하고 그것도 해보고 싶기는 한데 영 기회가 생기지를 않는다고 말이에요. 할머니는 저의 그 말에 제 얼굴을 쓰다듬으면서 여자를 못 알아본 거냐고 조심스레 물어보셨어요. 그 말에 저는 멋쩍은 듯이 그렇다고 답을 해버렸죠. 할머니는 계속 제 얼굴을 어루만지다가 이내 무언가 결심하신 듯 말을 이어가셨어요. 우리 총각 쌓인 거 풀어줘야겠다고요. 그게 무슨 뜻인지 대번에 느낌이 와서 심장이 마구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이래도 되는 건가 싶어서 혼란스러움이 몰려오기도 했는데요. 이미 할머니의 손길은 능숙하게 제 몸 이곳저곳을 향하고 있었어요. 모든 게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고요. 어찌나 능숙한지 저는 아찔할 정도로 달아올라 버리게 되었죠. 할머니는 한껏 반응해버린 저를 보고 살짝 놀란 것 같기도 했어요. 이렇게 훌륭한데 아직 여자를 못 안아본 거냐면서 당황해 하시기도 했거든요. 그렇게 그날 결국 저는 옥자 할머니의 리드를 따라서 몸을 맡겨버리고 말았네요. 할머니가 알려주는 대로 물 흐르듯 모든 게 자연스레 이뤄지고 있었죠. 그런 건 경험이 없어도 몸에 본능적으로 배어있는 그런 건가 봐요. 연륜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게 할머니는 저를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들 정도로 능숙하더라고요. 할머니는 제가 훌륭하다면서 잘한다고 칭찬을 해주기도 했고요. 방 안에는 할머니와 저의 탄식이 가득 퍼지고 있었죠. 그건 평생 살면서 처음으로 겪어보는 황홀함이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결국 가버리고 말았네요. 그날 할머니 안에 잔뜩 해버리고 말았는데요.
할머니는 제 등을 토닥이면서 잘했다고 저를 추켜 세워주셨어요. 그렇게 저는 옥자 할머니 덕분에 그날 남자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네요. 좋은 시간을 보내고 난 뒤에 저는 할머니랑 더 가까워진 기분이 들었어요. 할머니는 아직 본인이 쓸만하다면서 그거 생각이 나면 언제든 이야기만 하라고 하셨어요. 남자는 여자가 필요하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저는 옥자 할머니랑 미묘한 관계를 시작하게 되었네요. 공장 근무를 마치고 오면 같이 저녁을 먹고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게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런 시간들이 흘러가면서 저는 점점 더 능숙해져 갔고요. 그럴수록 할머니는 저를 감당해내기 버거워하기도 했어요. 어느 때는 할머니를 잡으려고 하는 거냐면서 살살하라고 핀잔을 주기도 했죠. 그런 할머니 반응이 귀여워서 저는 더 거칠게 밀어붙이기도 했고요. 그렇게 할머니와 저는 늘 짜릿하게 좋은 시간을 공유하게 되었어요. 할머니는 제가 힘이 좋다면서 어떤 여자를 만나도 몸만 섞으면 다 저에게 반할 거라고 칭찬을 해주기도 하는데요. 그 말이 사실인지는 나중에 여자친구를 사귀어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지금은 옥자 할머니랑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에 만족하고 있어요. 시골에서 알던 할머니들하고 다르게 옥자 할머니는 엄청 정정하기도 하고요. 도시에서 살아와서 그런가 젊기도 하고 그 또래 할머니로는 느껴지지 않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정말 잘 맞는 편인 것 같아서 참 좋네요. 할머니도 저를 얼마나 예뻐해 주시는지 몰라요. 저 때문에 인생을 다시 사는 기분이라면서 저만 보면 어깨춤을 추실 정도니 말 다 했죠. 저를 그렇게나 좋아해 주시니 참 고마울 따름이네요. 우연히 시작된 인연이지만 저는 옥자 할머니와의 인연을 오래 간직하고 싶은 마음이랍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